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결합의 극성을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합시다. 결합의 극성이 나타나는 이유는 결합하고 있는 원자 사이에서 전기음성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결합의 극성이라는 것은 결국 결합에서 전자가 얼마나 치우쳐져 있는지 그 치우친 정도로 판단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치우친 정도를 전기음성도 차이로 나타내거나 또는 그 크기를 쌍극자 모멘트로 나타내거나 라고 두 개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이번에는 전기음성도를 활용해서 결합의 극성을 조금 더 보도록 합시다. 먼저 첫 번째, 지난번에 이야기했었던 공유결합의 두 종류 중에 극성 공유결합, 뮤가 0이 아닐 때, 즉 쌍극자 모멘트가 있을 때 결합 형태, 극성 공유결합이었습니다. 극성 공유결합은 서로 다른 원소가 결합해서 전기음성도 차이를 발생시킨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결과 극성 결합이 돼요. 그래서 이 표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델타 값이라는 걸 조금 이야기해 볼 건데, 이 델타는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어요. 그림이 조금 그런데 다시 그려봅시다. 델타는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는데, 이 델타는 부분적인 전하를 표현한다. 이온 같은 경우를 생각해보면 이온은 그냥 전하가 1, 2, 3 이런 식으로 정수로 끊어지죠. 그건 부분적인 전하가 아니고 완전히 분리된 전하예요. 그런데 이렇게 완전히 분리되지 않고 애매하게 전하가 발생하는 경우, 이 델타 값은 0에서 1 사이일 때 이걸 우리가 부분 전하라고 이야기하면서 델타라는 문자로 표현합니다. 그러면 예시를 같이 볼게요. 염화수소에서 수소의 전기음성도는 외워두는 걸 권장했죠. 수소는 2.1, 염소는 3.0입니다. 그러면 전기음성도 차이는 0.9죠. 0.9인데 어느 쪽으로? 염소 쪽으로 치우쳐져 있다. 그래서 화살표는 또는 표기 기호는 오른쪽으로 그려주면 되고요. 델타는 수소가 델타 플러스, 염소가 델타 마이너스네요. 플루오린이나 수소도 똑같죠. 2.1과 4.0. 기호는 오른쪽. 그리고 델타 플러스는 수소에, 델타 마이너스는 플루오린에. 그럼 이 극성 정도, 지금 이 두 결합 모두 서로 다른 원소가 결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기음성도 차이가 있었고, 그래서 극성 공유결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극성의 정도는, 그럼 누구는 극성이 큰 것도 있고 극성이 작은 것도 있겠죠? 이 전기음성도 차이가 클수록 극성이 커집니다. 전기음성도 차이가 클수록 당연히 전자의 치우침이 한쪽으로 더 심하게 일어날 거고, 그러면 극성이 더 커지게 된다라는 이야기겠죠. 지난번에 이야기하다 말았던 거 여기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질소와 염소가 결합하면, 그러면 이건 다른 원소인데 전기음성도가 똑같으니까 무극성 공유결합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극성 공유결합입니다. 왜냐면 이 전기음성도 값은 상대적인 수치라고 하면서 여러분한테는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밖에 안 보여줬어요. 그런데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이 전기음성도입니다. 때문에 원소마다 전기음성도가 우리가 보는 값은 똑같을지언정 실제 값은 조금 차이가 나요. 실제로는 질소보다 염소의 전기음성도 값이 좀 큽니다. 따라서 극성 공유결합이 되겠죠. 자, 그럼 다음으로 무극성 공유결합을 봅시다. 무극성 공유결합은 치우침이 없죠. 치우침이 없다는 건 뮤값이 0이라는 거고, 뮤값이 0이라는 건 전기음성도 차이가 없어야 되니까 같은 원소가 결합한 결합 형태다. 그래서 전기음성도 차이가 없으므로 무극성이 되고요. 예시로는 당연히 같은 원소의 이원자 분자들이 이에 해당하겠죠. 모두 다 전기음성도 차이가 0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기음성도 차이가 난다는 걸 우리가 그래프로 볼 수 있어요. 지금 왼쪽 아래에 보이는 그래프가 있는데,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보는 그래프랑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바로 오른쪽에 세로축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그것도 세로축이 뒤집어져서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온성과 공유성, 이 전기음성도 차이에 따라서 공유결합 성질이 좀 더 많아질 수도 있고요. 반대로 이온결합 성질이 좀 더 많아질 수도 있어요. 전하 분리가 크면 클수록 이온 결합의 성질이 더 강하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핵심적으로만 이야기를 해보면 이온성과
공유성을 합하면 결합의 성질이 100%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결합은 대부분의 경우는 완전한 이온 결합이나 완전한 공유 결합에 있지 않고 그 사이 어딘가에 있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예시를 통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예시를 먼저 그려놨는데, 일단 같은 원소의 이온자 분자, 수소 같은 경우는 전기음성도 차이가 없죠. 전기음성도 차이가 0이니까 무극성 공유결합입니다. 전기음성도 차이가 0, 무극성 공유결합이고요. 그러면 염산은 전기음성도 차이가 아까 0.9였죠. 0.9에 해당했으니까 이거는 극성 공유결합입니다. 그러면 염화나트륨은 나트륨의 전기음성도가 0.99, 그 다음에 염소의 전기음성도가 3.0이죠. 그래서 차이가 2.1이에요. 차이가 매우 크죠. 그리고 우리가 원래 알고 있듯이 이건 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입니다. 따라서 이온 결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럼 지금 가운데 이온성과 공유성에 대략 50%쯤 되는 지점에 선을 그어놓고 이 그래프를 따라가서 세로축으로 쭉 내려봤더니 전기음성도 차이가 1.7이 나왔습니다. 이 1.7은 뭐냐면 기준이에요. 전기음성도 차이가 1.7보다 작으면 극성 공유결합, 그리고 차이가 없으면 무극성 공유결합이 되고 1.7보다 크면 이온 결합이 됩니다. 그럼 그래프상에서 염화나트륨 1.7보다 더 큰 전기음성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온성은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고요. 공유성은 낮은 위치에 있습니다. 반대로 염산의 경우는, 염화수소의 경우는 이온성이 매우 낮고 공유성은 매우 높죠. 그래서 극성 공유결합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즉, 이 전기음성도 차이가 1.7보다 크면 이온결합, 1.7보다 작으면 공유결합이다. 그래서 이제 전기음성도 차이로 이게 이온결합인지 공유결합인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단, 이건 어디까지나 할 수 있다는 거지 반드시 이게 들어맞진 않아요.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아이오딘과 리튬을 볼게요. 전기음성도가 리튬은 1.0 정도 되고 아이오딘은 2.5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전기음성도 차이는 1.5죠. 우리가 방금 배운 공식에 따르면 1.5기 때문에 이건 공유결합이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건 이온결합이에요. 그래서 이 전기음성도 차이가 1.7을 기준으로 한다는 건 대략적인 기준이 되는 거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이것만 맹신하면서 공유결합과 이온결합을 나누지 말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거 있죠? 비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하면 공유결합,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하면 이온결합이다 라는 걸 잘 이용해서 결합을 판단하는 걸 권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럼 극성 공유결합과 무극성 공유결합 그리고 이온결합의 차이, 전기음성도 차이를 볼게요. 무극성 공유결합은 전기음성도 차이가 없고 극성 공유결합은 1.7보다 작고 이온결합은 대략 1.7보다 크다. 그래서 무극성 공유결합은 결합 자체가 무극성 결합이고 극성 공유결합과 이온결합은 전하의 치우침이 어쨌든 있으니까 극성 결합에 해당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 내용이 생각보다 좀 복잡해요. 이게 극성 공유결합이 뭐고 무극성 공유결합이 뭔지 이걸 먼저 알아야 되는데 전하의 치우침 정도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 눈에 보기 위해서 전기음성도라는 개념을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놨어야 이 결합의 극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결합의 극성을 통해서 무극성 결합인지 극성 공유 결합인지 아니면 이온 결합인지까지를 여러분이 구분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 구분하는 거, 이 방법들 여러분이 꼭 잘 기억을 해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 여기서 또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수고했습니다.